안녕하세요. 산타크루TV 페이입니다. 드디어 2024년에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1월 첫눈이 올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눈꽃 산행이 많이 그리웠는데요. 오늘은 올겨울 반드시 가봐야 할 눈꽃 산행지 5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선 낭비 없이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과 비용, 눈꽃 산행지 코스 분석과 난이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겨울에는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는 날이 많다고 하는데요. 1월 설 연휴나 주말 또는 평일에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우선 눈꽃 산행 계획 시 가장 중요한 날씨 조건과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씨 조건입니다. 눈이 온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특히 맑은 날씨일 때 가보시길 권장합니다. 풍속은 3m 이상이고 온도는 영하 5도 미만, 습도는 90% 이상인 날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날씨 확인은 최대한 여러 날씨 사이트에서 전날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산이 국립공원이나 자체적으로 CCTV가 있는 곳은 산행 전날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 산행 시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아이젠, 스패츠 등은 반드시 구비하시고요. 등산화, 등산복 등도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산행하는 것보단 가족, 친구 등 최대한 함께 산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산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위치한 태기산입니다. 태기산은 지리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높고 바람이 매우 심하고 적설량도 많아서 푸짐한 눈꽃이 산행객들을 반겨주는 곳입니다. 특히 북유럽 감성의 양치 식물길은 국내에서 보기 힘든 산고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정상까지 평탄한 임도길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력적으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눈꽃을 즐길 수 있는 산입니다. 그러면 태기산의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과 비용, 태기산 코스 안내 및 난이도를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우선 가는 방법은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둔내역에 내린 후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요. 태기산 눈꽃 산행의 가장 큰 단점은 택시로 들머리까지 이동하셔야 됩니다. 편도 기차비는 16,800원, 택시비는 15,000원 정도 들고요. 서울에서 당일로 간다고 하면 총 비용은 약 65,000원 정도가 교통비로 들 것 같습니다. 태기산 눈꽃 산행 장점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들머리에서부터 정상까지 거의 평탄한 임도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별 5개 중 하나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쉬운 코스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쉬운 난이도에 비해 너무 아름다운 산행길이 펼쳐집니다. 여러 인생사진 스팟이 있지만 딱 요약해서 3군데를 꼽자면 풍력발전기와 풍성한 눈꽃이 내려앉은 나무가 조화로운 초입, 산고대가 활짝 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태기산의 아름다운 숲, 마지막으로 태기산 정상에 있는 양치식물의 환상적인 산고대 숲길을 걸으면 마치 북유럽 국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연히 추천 별점은 산행 난이도도 최하임에도 아름다운 눈꽃 산행을 즐길 수 있어 5개 만점을 주고 싶지만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택시를 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추천 별점은 4개입니다. 자차 이용 시 당연히 추천 별점은 5개 만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면 반드시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이 바로 북유럽 감성의 태기산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산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에는 상원사, 정멸보궁 등 명사찰이 있어 산행길 내내 산행객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해주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행거리도 상원탐방지원센터부터 오대산 정상 비로봉까지 편도 약 3.5km에 불과해 쉽게 오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대산이 위치한 평창은 연간 적설량이 많고 정상인 비로봉에서 시야가 가리지 않고 멋진 설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과 비용, 오대산 코스 안내 및 난이도를 알아보러 가시죠. 오대산에 가시려면 KTX와 시외버스로 진부에 먼저 가셔야 하는데요. 상원사까지 가는 버스인 226번과 227번 버스가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시면 산행 들머리인 상원탐방지원센터까지 한 번에 갑니다. 편도 버스비는 18,700원, 상원사행 버스비는 약 3,800원 정도 들고요. 서울에서 당일로 간다고 하면 총 비용, 교통비는 왕복 약 45,000원 정도가 듭니다.
상원 탐방제원센터에서 시작해 중대사자함과 정멸보공을 지나 비로봉에 간 후 원점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총거리 6.6km, 걸린 시간 3시간 반입니다. 오대산 눈꽃산행 장점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오대산에는 월정사, 상원사, 중대사자함, 정멸보공 등 역사가 깊은 사찰이 있어서 호젓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산행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오대산이 위치한 평창 역시 연간 적설량이 매우 많아서 눈이 내린 뒤에 가면 정말 겨울왕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눈꽃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인 비로봉에 오르면 시야를 가리지 않고 주변이 탁 트여서 우아한 산세에 눈이 내려앉은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천 별점은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고 명사찰들이 자리잡아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풍경과 아름다운 설경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추천 별점은 5개 만점입니다. 정말 2024년 2월에 눈이 내린 뒤에는 반드시 오대산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은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민족의 영산, 태백산입니다. 해발 1567m의 태백산은 7번째로 높은 산이지만 산행 들머리인 유일사나 단골 모두 높은 곳에서 시작하고 산세가 험하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눈꽃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산행거리도 정상까지 편도 약 3km 정도에 불과해 쉽게 오를 수 있고요. 그러면 태백산에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과 비용, 태백산 코스 안내 및 난이도를 알아보러 함께 가보시죠. 우선 가는 방법은 동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태백버스 터미널에 내린 후 태백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태백산은 크게 들머리가 유일사 코스와 단골 코스가 있는데요. 태백버스 터미널 내리자마자 바로 두 곳으로 향하는 버스가 자주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머리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고요. 편도 버스비는 35,200원, 유일사 또는 단골행 버스비는 약 1,500원 정도 듭니다. 서울에서 당일로 간다고 하면 교통비, 총비용 왕복 약 75,000원 정도가 듭니다. 첫 번째 장점은 대중교통으로 아주 쉽게 태백산 들머리까지 갈 수 있고요. 유일사나 단골 모두 시내버스가 자주 다녀서 산행 시간을 여유롭게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산행 난이도도 높지 않고 산행거리도 길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눈꽃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산 정상부는 약간의 고위 평탄면으로 아름다운 능선길 따라 시원하게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며 정말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추천 별점은 오대산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고 코스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 아름다운 설경을 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5개 만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산은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에 위치한 한백산입니다.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산 중에 가장 짧은 거리로 쉽게 단 10분 만에 올라 산고대를 즐길 수 있는 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강원도 정선까지 가서 너무 짧은 산행 코스를 추천드리기에는 죄송스러워서 다른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코스도 어렵지 않고 온전히 한백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백산에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과 비용, 한백산 추천 코스 안내 및 난이도를 알아보러 함께 가보시죠. 우선 가는 방법은 동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고안 사북버스터미널에 내린 후 택시를 타고 두문동제로 이동합니다. 한백산은 자차 이용 시 만항제에 주차하고 원점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두문동제에서 시작해 은대봉, 중안백, 한백산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타고 한백산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비는 시외버스비 편도 31,400원, 두문동제까지 택시비 18,000원입니다. 총 비용 왕복 10만원 정도 들고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두문동제에서 시작해 은대봉을 지나 중안백산, 한백산, 그리고 만항제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총거리 약 8km,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한백산 눈꽃산행 장점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비록 해발 1573m로 대한민국에서 6번째로 높은 산이지만 개방산, 태백산 등과 같이 들머리의 해발 고도도 높고 산행 난이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산행거리도 길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크게 힘들이지 않고 눈꽃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중안백에서 한백산 정상을 바라보는 설경은 소백산의 설경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아름다운 설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눈꽃 산행 추천지입니다.
추천 별점은 사실 산행 코스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다고 해도 서울에서 너무 멀어서 비싼 버스비와 시내 버스로는 가기 힘들고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도 부담이 있어서 별 3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산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덕유산입니다. 대한민국 자타공인 최고 설경을 자랑하는 눈꽃산행 1번지 덕유산은 누구나 겨울에는 한 번씩은 꼭 가봤을 만큼 설경이 정말 아름다운 산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갈 수 있고 무주 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탑승해서 정상까지 쉽게 갈 수 있는 덕유산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덕유산으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우선 가는 방법은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무주 리조트에 내린 후 무주 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으로 올라갑니다. 약 15분 만에 편하게 설천봉에 오른 후 10여 분만 오르면 향적봉입니다. 곤돌라를 이용하지 않고 덕유산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부천동에서 시작하는 향적봉 2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에 리뷰한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통비는 무주 리조트까지 28,600원, 그리고 무주 리조트에서 설천봉 가는 곤돌라 이용비는 왕복 22,000원이고요. 왕복 시 교통비 총 8만원이 듭니다. 덕유산 눈꽃산행 장점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대중교통이 덕유산에 한 번에 가며 해발 1614m로 대한민국에서 4번째로 높은 산이지만 곤돌라를 타고 설천봉에 내려 10분만 오르면 정상인 향적봉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단 10분의 산행거리지만 정말 최고의 서리커 터널을 지날 수 있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해외여행보다 만족할 수 있는 산행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눈꽃 산행지라고 불릴 만큼 설경이 진짜 최고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덕유산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겨울만 되면 눈꽃 산행 첫 번째 후보지로 이름이 오르내릴 만큼 강력 추천되는 곳입니다. 추천 별점은 대중교통으로 접근성도 좋고 설경도 정말 아름다워서 만점인 5개입니다. 덕유산 가실 분들은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최근에 덕유산 방문객들이 늘어나서 하산시 곤돌라 대기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고려하셔서 하산 시간 맞춰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선 낭비 없이 눈꽃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이 지나야 다시 눈꽃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다음 달에는 설 연휴도 있고 주말이나 평일 휴가 등을 이용해 마음껏 눈꽃 산행을 즐겨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